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순열과 조합에서 이제 2단원, 3단원 공부를 할 거고요. 경우의 수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볼륨이 크면서 중요하고 이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정석 교재의 2, 3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카운트를 해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수용도, 케이스 나누기 이런 걸로 구하는 게 1단원이었다고 치면은 요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가지고 조금 더 수학적으로 빠르게 연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순열과 조합이고요. 이 순열이 완전히 새로운 부분은 아니지. 이게 순열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하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조합도요. 이미 고등학교 수학 하편에서 배워가지고 사실은 순열과 조합이 굉장히 낯선 부분은 아닌데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은 이 순열은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어떤 수나 문자를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순열을 구하는 과정이 그냥 순열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이런 정석교재 2단원에서 그냥 순열도 배우지만 이런 걸 배워요. 뭐 중복 순열. 그러니까 숫자를 배열하는데 이것들이 중복을 할 수 있는 순열. 뭐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배우고 나면은 원순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수학 하편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가 내신이나 수능에 출제가 되면은 당연히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모든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근본이 사실은 이 그냥 순열이기 때문에 수학 하편 내용하고 절대 무관한 게 아니고요. 정석교재 2단원은 이게 전부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앞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합 같은 경우도 그냥 조합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 여기에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중복조합이 또 사용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면서 과거 수능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던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시 확률과통 교재에서 유니크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걸 토대로 3단원에는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항정리는 이제 어떤 식을 갖다가 전개하는 과정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과연 어떤 식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조합이 직접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우의 수가 구성이 되고요. 요게 2단원, 이게 3단원, 이게 4단원이야. 그러면서 이 순열과 조합에 사용됐던 기본적인 논리가 뒤에 가서 확률에도 나오고요. 통계에도 나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면서 아주 기본이 된 내용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은 형태가 사실은 그냥 조합이 출제 빈도가 제일 높으면서 뒤에도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조합할 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순열부터 진행을 하고 네 하나하나씩 이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수학 하편에 나온 내용이야. 그냥 순열 수학 하편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수를 이렇게 정리 그냥 할까요? n 퍼뮤테이션 r이 있으면 이 말의 수학적 정의는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다시 말하면 대상이 내가 어떤 수나 문자를 뽑는 대상이 서로 다른 n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r의 수학적 의미는 r개를 뽑아서 그 다음 이 퍼뮤테이션은 배열한다는 뜻이야.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 의미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가 있어. 뭐 서로 다른 5개의 문자가 있어. 그 중에서 숫자나 문자를 3개를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겁니다. 이 3개가 뽑혔다고 가정하면은 BCD로 배열할 수도 있고 BDC로 배열할 수도 있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OP3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은 일렬로 배열하니까 이렇게 쭉쭉쭉쭉 배열할 겁니다.
이게 좀 알개가 있는 거 알개가. 그럼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숫자는 몇 가지 가능하냐면은 여기 처음부터 n개의 이 경우의 수가 전부 다 여기다가 처음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n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복 허락하는 뒤에 가서 중복 순열로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쓸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n개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n-1개를 두 번째에 배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n-2개를 배열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한 번에 동시에 배열됨으로 경우의 수는 곱해서 계산하셔야 되고요. 얼마까지 곱하냐면은 요 개수가 총 R개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의 숫자는 세모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세모가 뭔지를 구하는 과정은 n부터 순서대로 1만큼 줄어들어가고 제일 마지막까지 개수가 R개가 되는 거니까 제일 큰 거는 n, 제일 작은 거는 세모,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한 개 바로 R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모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n-r 플러스 1, n-r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바로 순열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세모 같은 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방금 했던 그 논리대로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순열 문제는요. 곱의 법칙을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열이 나오면 이걸 NPR을 이런 공식으로 구할 필요가 굳이 없이 그냥 이게 곱셈을 직접 써가지고 구해도 무방하고요. 특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n 팩토리얼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의하는데 n 느낌표, n 팩토리얼, 영어로 factorial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면 n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1씩 줄여가지고 제일 마지막은 2 곱하기 1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n 팩토리얼로 정의합니다. 곱하기가 너무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n 퍼뮤테이션 r은 n부터 순차적으로 1까지 곱한 게 아니라 중간에 끊겼지. 그럼 이 다음에 뭡니까? n 빼기 r 플러스 1 다음에는 n 빼기 r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거에서 요 다음이 지금 n-r이니까 n-r부터 1까지 곱한 걸 나눠주시면은 네, 요 n 퍼뮤테이션 r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 n에서도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쭉 곱한 다음에 r개 곱하는 겁니다. 연습해볼게요. 5 퍼뮤테이션 3이 뭐야? 서로 단 5개 중에서 3개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7 퍼뮤테이션 4가 뭡니까? 7부터 시작해서 4번 네,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바로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교재를 해보겠습니다. n 퍼뮤테이션 n은 뭡니까? n개로부터 n개를 뽑아서 n개를 다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 네. NPR은 방금 말했던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건데 공식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뭐 외우는 게 사실 뭐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요 과정 R개를 곱한다는 말로부터 나온 식이다. 0 팩토리얼은 1이란 말은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정의의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0 팩토리얼 같은 경우 여기 1번식에다가 0 퍼뮤테이션 0 요게 지금 0 팩토리얼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0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몇 가지 있습니까? 0개 중에서 0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방법은 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하나도 안 뽑고 하나도 배열 안 하는 게 그 자체로서 경우의 수는 한 가지거든요. 이 말 좀 어렵습니까? 봐봐. 내가 문방구에 가서 필기구 하나 살라 그래. 볼펜이 10종류가 있어. 그중에 볼펜을 하나 사는 방법은 10가지 있겠지. 첫 번째 물펜, 두 번째 물펜, 세 번째 물펜 이렇게. 근데 그중에서 볼펜을 하나도 안 사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 볼펜이 0개 사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한 가지야. 아무것도 안 사는 한 가지. 그런 말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와 관련해서 쌤이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줄까요?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치견산 및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0부터 9까지를 활용하면은 전부 다 6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가 3개가 있으면 요거는 더하면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이 3개가 있으면 3하고 3을 곱한 다음에 빼면 이게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 내지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자주 하는 연산들을 이용해서 0부터 9까지 3개를 활용하면 전부 다 6을 만들 수 있어요. 4 같은 경우는 3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더하게 되면 이 값이 6이 됩니다. 5 같은 경우는요. 5 같은 경우는 5에다가 5 나누기 5를 더하게 되면 되는 거죠. 6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6은 6을 더하고 6을 빼면 6이 되는 겁니다. 7은요. 7 빼기 7 나누기 7 하면 7에다 1을 빼니까 7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8 같은 경우도 8을 세제곱근 루트하고 세제곱근 루트 8을 하고 세제곱근 루트 8을 하고 더하게 되면 역시 6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9는요. 루트 9를 갖다가 곱한 다음에 빼면은 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1 3개를 어떻게 6을 만들지? 이렇게 만듭니다. 1하고 1을 더하면은 3이 됩니다. 이거 3팩토리얼 하면 얼마가 돼요? 3팩토리얼 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하니까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뭐 수학적인 넌센스 비슷한 거야. 퀴즈? 0 3개로 6을 만들 수 있대. 그렇지. 지금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0 3개로 6을 어떻게 만들어요? 0은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0인데? 아니죠. 0을 갖다 경우의 수 관점을 살펴보면은 0 팩토리얼이 1인 거야. 1인 거야, 1. 그리고 더하기 얼마입니까? 3인 거야. 그걸 다시 팩토리얼 하면은 요 값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 기억이 좀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같이 해봤고.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